정치 타짜 김영훈의 밑장 빼기. 김영훈의 정치 타짜, 오늘도 유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에서 대선 주자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는 망언들,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제가 야권 주자 벌써 15명인데 누구누구인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예.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 장성민,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하태경, 김태호, 윤희숙, 박진, 안상수, 장기표, 이렇게 15명이에요. 많기도 하네요. 장기표가 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말년에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아. 저 김지아 씨 이런 사람들처럼. 안타깝네요. 그동 얼마나 우리가 존경했던 분들인데 말년에 이렇게 망가져 왜? 대표적인 그 윤석열 씨하고 최재형 씨 이분들이 쏟아낸 그 말들을 다들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무튼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망언을 많이 쏟아냈잖아요. 네. 유명하죠. 김 소장님이 뭐 저번에 작년 언제쯤인가? 여름쯤인가? 그때 2만 건이 넘었다고. 많다. 프로 막말러다, 진짜. 네, 그럼요. 네. 이제 거짓말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색깔이 좀 달라요. 트럼프의 망언하고 윤석열, 최재형 그 망언하고 좀 다르다는 게 이렇게 좀 윤곽이 드러나네요. 그래요?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는 영어로 얘기했겠고 윤석열, 최재형은 한국말로 했겠죠. 뭐 다른 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 개그가 말이야 이게 제가 연습을 안 해서 요 정도 뺏겼어요. 개그가. 예. 계속 해주세요. 그냥 번역된 거를 썼어요. 트럼프 망언. 한국말로 정리가 많이 돼 있더라고. 예. 윤석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불량식품이라도 당장 죽지만 않으면 싸게 먹게 해줘야 된다. 페미니즘이 악용돼서 저출산이 우리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주일에 120시간씩 바짝이라고 이후 마음먹고 쉴 수 있어야 된다. 일주일에 120시간. 다들 아시죠? 어이가 가슴이 턱턱 막히는 이런. 근데 120시간 그 얘기한 근거는 뭔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일각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들은 말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았는데. 예를 들어 뭐 60시간 일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일을 그렇게 많이 하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120시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사람이 아예 모르고 그냥 하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어요. 네. 들었대요. 본인이 어디서 들었대요. 하루에 20시간씩 6일을 일하면 120시간이 나오잖아요. 아유, 너무한다, 진짜. 이게 간단한 이거 한 10초밖에 안 걸리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나? 하고 이런 얘기를 했나? 아무튼 또 막상막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참. 아니, 어떻게 너무한다, 이것도.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통령은 이승만. 에? 누가? 최재형. 아유, 어쩜 좋아. 네. 한국에서 교육을 안 받았나요? 그분이 혹시? 한국 내에 그 외국이라고 있나 봐요. 외국. 일본. 딴 나라 사람 같아. 예. 근데 이제 트럼프 그 망언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거부터 이렇게 몇 개만 수없이 많아가지고 몇 개만 뭐 골라내야 돼요. 뭐 트럼프 최근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2020년 대선을 도둑 맞았다.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고 그러죠. 어느 거 하나 이긴 건 없지만
의사들은 환자가 코로나로 죽으면 더 많은 돈을 번다. 난 여기서 가장 인종차별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좀 수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다들 팬데믹 얘기에 지겨워합니다. CNN을 틀면 온통 보도하는 게 그거죠.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왜 그런지 알아요? 투표를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파우치랑 그런 멍청이들 얘기하는데 지쳤어요. 하나도 제대로 한 거 없는 그런 놈들 말입니다. 파우치는 재앙이에요. 내가 그 인간 말을 들었더라면 사망자가 50만 명일 겁니다. 바이든은 과학자들 말을 들을 겁니다. 내가 과학자들 말을 다 들었더라면 이 나라는 엄청난 불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한 얘기를 꺼냈었는데 물어봤었는데 남한은 5천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비하면 정말이지 적은 거 아니니까 트럼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리포터가 지금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까? 남한이? 그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3월에 작년 3월이죠. 이걸 뚜렷이 기억하는데 리포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 당신은 코로나 대응을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잘했죠.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네, 본인한테. 나 이거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10점 만점에 1점짜리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상 작년에 기생충이 받았잖아요. 네. 혼장하고 저기 외국어 영화상하고 2개 더 받았죠. 4개 받았죠. 근데 트럼프가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형편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영화가 수상했어요. 그렇게 아무튼 깎아내리는 거. 네, 맞아요. 그런 말 했었어요. 네. 그 영화 본인은 봤을까요? 안 봤을 것 같아요. 네. 안 봤으니까 그런 말 했을 거라고 같아요. 봤어도 이해를 못 했을라나? 이 공감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을 못 했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그거는 이 트럼프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맞아요. 거짓말하고 있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는 무결점이고 무오류고 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른 나라 깎아내리고 그 다른 인종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거는 별로 없고 대신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주둔하고. 근데 직접 깎진 않는데 무시하는 말 그런 속에 말 많이 있었어요. 묻어나잖아요. 묻어나. 아닌 척하는데 그러면서 나 인종주의자 아니야. 그런데 하는 말을 보면은 야 한국이 영화상을 받다니 아카데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인종 깎아내리는 거 아니? 네, 맞아요. 그리고 이민을 받을 때 왜 그 유럽의 그런 나라를 받지 이렇게 유색인 나라에서 받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썼어. 똥통 나라에서 왜 이민을 받느냐. 그런 얘기 했었죠. 윤석열하고 최재형 이 얘기하는 거는 개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돼지야.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재형, 윤석열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평소에 이렇게 뭐 문제점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선으로 나오다 보니 자기들의 잠재적 지지층인 좀 보수주의, 극우주의자들에 맞는 말들을 지금 막 배우는 것 같아요. 그거에 코드에 맞는 단어들이나 문장이나 개념들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습 삼아서 툭툭 던지는 정도? 그거지. 트럼프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자기 생각으로 하잖아요. 계속. 틀렸든 옳든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 평소 주장대로 그대로 하는데 윤석열, 최재형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급히 배워가지고 옆에서 하는 얘기들. 원래 자유주의층, 보수층 이쪽한테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하고서 어설프게 배운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거다. 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지금 딱 유 작가님 설명 들으니까. 참모진에 문자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당연히. 참모진에. 근데 본인도 그런 생각으로 많이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쩍벌 그런 것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잖아 완전히 그 쩍벌남. 아니, 근데 윤석열도 요즘 아주 떠오르는 망언러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 홍준표 망언도 뭐, 그렇죠. 말 그 단어 쓰는 그게 그 수준이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만함, 남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는, 저는 진짜 싫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 막말로 1위는 홍준표예요, 그럼 야권에서? 홍준표는 꾸준히 해왔잖아요. 뭐 몇 년에 걸쳐서 늘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막말한 게. 근데 윤석열은 이제 최근 아주 떠오르는 막말러로, 예, 그렇죠. 네. 새롭게 나타난 홍준표 입이 그러는데 똥을 입으로 싼다고. 더러운 말 많이 해가지고 예, 조금 색깔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말을 보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나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없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까지 없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그 많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는 자기 예,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멸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왜 지지를 할까? 그 페미니즘이 악용돼서 뭐 저출산 이게 그 본질을 완전히 흐리는 말하잖아요.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출산이지 그걸 페미니즘에 갖다 연결시킨다는 게 그게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모욕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그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없는 사람들이 지지율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좀 이해하기 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주일에 120시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 장시간 노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 중에서도 그 지지하는 사람들 직접 봤고, 미국에서도. 뭐, 김서양님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를 하는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 한 뭐 20, 30%는 그래도 저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유권자가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쟤는 제 편이고 얘는 내 편이고 뭐 어쩌고 그런 이유로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찍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는 가면서도 좀 석연치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 분명히 그런 현상이 지금 실존하는데 그걸 정말로 이해를 하느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근데 이게 항상 풀리지 않은 그런 숙제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유사님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근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호도한 그런 건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 그 서구에서 인쇄술이 이렇게 보급하게 되기 전까지 성경은 성직자 그것도 고급 성직자의 전유물이라서 성경 해석을 그 사람들 말안에 따라가지고 그냥 따라야 될 거잖아. 성경책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손으로 써가지고만 그 카피를 만들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인쇄술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소수의 그 성경이 있었고 그게 독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직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든 믿어야 돼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그걸 많이 보급되면서 문맹률 떨어지고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이제 많이 그런 악위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나아졌는데 뭐 이렇게 나이 적인데 적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차차로 나아지겠죠? 앞으로 사람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자꾸 깨어날 테니까 뭐 그런 희망을 갖고는 있지만 아무튼 뭐 또 다른 말씀 뭐 있어요? 그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저는 이런 정치인들이 막말하는 걸 보면은 그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실제 인격은 물론 평소에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대선에 나온 사람이라면, 여기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근본이 좀 바르고 인격과 양심이 좀 있어야 하는데 예. 아주 기본 소양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 혹시라도 대통령으로 뽑힌다 이렇게 될까 봐 저는 걱정이 아주 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참 착각을 해요. 이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는 그렇죠. 월급을 받아서 그럼요.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라서 우리가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국민이.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돈 받고 주인님들이 오더 내리는 그렇죠. 대로 따라서 해주는, 편하게 말하면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지들이 갑질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굉장히 큰 벼슬, 나갔네. 그렇죠. 큰 벼슬을 얻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 누를 거야. 뭐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자꾸 그렇게 뽑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확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 많이 주지 말고 우리 일반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그 월급 있잖아요. 그런 계산을 해서 월급도 주고 해야지.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국민들이 투표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해외 동포로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선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바라할 게 있다면, 앞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조국의 얼굴인데, 미국을 방문한다든가 뭐 유엔에서 뭐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나와서 적어도 좀 상당히 많은 분야 고루고루 경험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죠. 어떤 한 군데 분야, 뭐 어떤 한국 내에서 뭐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막 미워하고 다투는 와중에 대통령이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 해외 동포들한테는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바랄 게 있다면, 지금까진 그랬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다 보아왔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대통령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목숨 걸고 그 독재에 맞춰서 싸우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그런 분들이 무언가를 극복해내고 민주시민들의 힘을 받아서 대통령 됐을 때는 해외 동포로 볼 때는 뭐 그것만큼 더 자랑스러운 게 없죠. 근데 앞으로는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이제는. 왜냐하면 군사 독재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좀 인품이 있고 경륜이 있고 각 분야에 두루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세계인들에게 또 옳은 가치들을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동포들한테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재외 동포들의 투표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 우편 투표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달된 기술 이런 거를 활용하면 재외 동포들이 뭐 몇 시간 걸려서 뭐 영사관 가서 등록하고 또 투표하러 또 가고 이런 일이 없이 우편 투표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 이런 거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지금 또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자, 재외 국민 유권자 연대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우리 미우새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하단에 코멘트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미국과 대한민국 그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소식 들으셨죠? 북한과 남한의 어떤 통신선이 개통됐다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계속 좀 대화까지 이어지고 좀 평화를 위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필이면 한미 군사훈련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군사훈련을 이런 때에는 좀 약간 미루고 좀 남북 간의 그 긴장도 좀 완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성시키자는 뜻에서 우리 해외 동포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 PTN 주관으로 군사훈련 중지, 이 인증샷
찍기, 그다음에 1만 단체 선언에 서명하기,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 작가님, 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김영훈 교수님 뵐 수 있고요. 유 작가님도 종종 좋은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